여름의 절정 8월 얄리얄리 얄라셩 시작하셩. 워스 2001년 9월 11일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테러.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 건물이 공격받고 3,000명 사망, 수천 명 부상, 수만 명 유족이 발생한 사건.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액수를 정하는 게 관건이죠. 보상기금 책임자 켄은 유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 유족과 2년에 걸쳐 협상을 시도합니다. 원제는 What is life worth?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9.11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테러범을 제거 대상으로 그린 작품과 미국 정부를 원인 제공자로 그리는 영화가 있죠. 구조에 뛰어들거나 현장에서 살아남는 시민을 조명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다른 여러 테러나 재난, 일반 허구의 극영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접근법인데 워스는 매우 독특합니다. 테러에 대한 보복이나 원인 규명 혹은 집단 슬픔의 동기화가 아니라 위자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나 추적 서스펜스는 흔하지만 이런 무미건조한 소재는 처음 봅니다. 아니 사실은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소재. 정부와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을 나눠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전체 위자료 평균치를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 먼저 죽은 사람을 두고 묻자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회적 가치를 크게 창출하는 사람과 일반 소시민, 쉽게 말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던 재벌 회장과 복지 혜택을 받기만 했던 노숙자가 있다면 둘에게 보상금을 똑같이 배분할 것인가, 차등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은 산 사람, 즉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할 건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직계 가족만 둘 것인가, 죽은 피해자가 사랑한 사람과 피해자와 인연을 끊은 친족이 있다면 둘 중 누구에게 위자료 수임 권한이 주어지는가.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듯이 정의란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를 주는 것, 그것에 부합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분노는 타당하게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또 다른 정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 똑같이 n분의 1로 할 것인지, 이미 이뤄낸 업적을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지, 미래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짐작해 능력치를 따질 것인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배상을 주어 빈부격차를 완화할 것인지, 여기서 악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직 이쪽에서의 선과 저쪽에서의 선의 싸움, 극명하게 갈리는 이러한 관점 대립에서 우리 같은 제3자는 자기 철학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원하는 문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 부모든 자식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그 사람의 금전 가치가 얼마이면 화폐와 교환할 수 있을까요? 10억? 100억? 1조? 1경? 삶이 절박한 이에게는 단돈 1,000만 원으로도 당장 교환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워스에 등장하는 재벌은 가장 큰 액수를 제시받았음에도 적다고 동의하지 못하고 극빈층 누군가는 가장 적은 액수를 책정받았는데도 빨리만 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이 유쾌하지 못한 상황. 사람을 화폐 가치와 동률해놓고 논하게 될 때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우리 모두는 화폐 가치화된 지 오래됐죠. 사망보험금, 피해보상금, 스타나 스포츠 선수의 몸값 등 이 복잡한 계산법을 합의하기 위한 수학 공식이 세워졌고 공식에 앞서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유족이 갖는 계산 불가능한 슬픔과 상실감. 그에 대한 연민과 위로가 빠진 공식은 그저 숫자일 뿐이죠. 유족이 보상금을 얼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깊이 팬 상처를 우리가 돌봐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사람들의 마땅한 순서이다. 한국에 사는 우리도 이러한 소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갑자기 비극을 맞은 유족과 그들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 나는 어느 방향에 손을 들 것인가. 세월호 유족 옆에서 폭식했던 벌레들과 그 처목값 대주던 삼성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별 4개. 목숨의 값어치를 매기는 생물들과 매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하소연. 누구를 위한 철학인지 물어야 할 때. They can't get down here to see us. We're going to have to go see them. 그린나이트. 중세 영국 왕궁의 크리스마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모여 연회를 즐기는데 갑자기 음침한 기운의 사내가 등장합니다.
이색의 사람이 아닌 녹색의 기사. 이 그린나이트 정령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단 1년 후에 똑같이 되갚음 받으러 오라.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아무도 나서질 못하자 아서왕의 조카 가웨인이 나서서 그린나이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버리고 약조를 지키러 여정을 나서는데, 우리에게 이름은 익숙한 아서왕, 예전에는 아더왕이라고 했었죠. 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서사시는 영미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랜슬롯과 규네비어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거쳐 아발론까지 어디선가 어깨 넘어 스쳐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스토리는 그리스 신화처럼 복잡해도 한마디로 바위에 박힌 검, 엑스칼리버를 뽑은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아서왕의 서사시가 열리죠. 동양으로 따지면 수호지, 삼국지, 서유기쯤 되는 이야기. 그러고 보니 삼국지에도 엇비슷한 게 나오죠. 유비와 송권이 칼로 바위를 각각 베는 장면. 마법 같은 판타지 영웅 서사시는 전에 어벤져스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사료가 되는데, 그린나이트는 그 아서왕 전설의 외전격, 가웨인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이야기로 데이빗 로어리 감독에 의해 재구성됐습니다. 저는 관람하면서 이상하게 고스트 스토리가 생각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데이빗 로어리가 바로 고스트 스토리의 감독. 어디서 그런 대목을 읽었냐면, 얘는 일단 호흡이 굉장히 느립니다. 극중 인물의 동작도, 화면 전환도, 카메라 워킹도 지구가 굴러가듯이 천천히 묵묵히 진행되는데, 반면에 어느 순간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잠깐 바람 불고 눈 한번 깜빡거리면 100년이 지나 있단 말이죠. 그게 고스트 스토리에서 나름 참신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서 떠올랐던 겁니다. 이 고전 설화는 가웨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친절, 교환, 공포, 유혹, 약속이라는 5가지 관문을 거치며 동네 금수저 한량에서 용기를 갖는 기사가 되는 성장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흡족할 만한 안개 자욱한 암울한 미장센과 어두운 녹색이 주를 이루고요. 아일랜드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비주얼이 훌륭합니다. 음악도 경건한 성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와, 나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 의미 알겠어요. 전하고자 하는 바 알겠어요. 기성평론가들이 감탄할 만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입이 안 돼. 왜 목베기 게임을 하는 것이며 그 험난한 여정을 죽기 위해서 가는 것도 몰입이 안 되고, 가웨인의 엄마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나오는 마법적 장치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다못해 그린나이트는 목이 베어져도 여전히 살 수 있지만 가웨인은 일반 인간이니까 목 잘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인가. 물론 이를 알고도 수락한 가웨인이 스스로 덫에 빠진 거지만, 수많은 신화 속 인간 행위의 공통점은 운명의 굴레에서 설령 굴복될지라도 태도만큼은 운명과 맞서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특징이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운명에 꺾였을 때 비장미가 드러나는데, 여기는 운명에 굴복하려고 일부러 시련을 겪고, 무엇이 내가 존재하는 데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 내면의 실존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있으나 이 이야기에 이입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지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 중에서 고뇌와 회한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 청산별곡이죠. 청산별곡은 모든 청소년이 배울 만큼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지만 지금 볼 때 막 이입이 되진 않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 유럽인에겐 관문 하나하나가 손에 땀을 쥐는 실존적 문제였어도 지금 동양인 시선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릴 겁니다. 중세 다크 판타지 일본 만화 베르세르크는 수많은 매니아를 확보하고 있죠. 그 다크한 느낌이 좋아 하고 보는 이들에게는 그린나이트는 극찬받을 작품. 하지만 제 취향은 햇빛 없는 안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 2개. 장엄하고 싶었던 영국판 청산별곡. Are you ready? 잘리카투. 인도 남부의 작은 마을. 물소를 도축하는 푸죽간에서 어느 날 한 마리가 탈출합니다. 온 마을을 헤집으며 농작물과 집기를 망친 물소 하나를 마을의 남자들이 총출동하여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줄거리는 간단하죠. 잘리카투는 인도 남부에 현존하는 축제입니다. 물소나 황소를 풀어놓으면 남자들이 소 위에 올라타서 소를 제압하는 경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인권단체나 동물단체에서 반대도 했지만 워낙 이 지역 사람들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축제가 아닌 일상에서의 돌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험한 광경을 영상과 음악으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상은 다큐멘터리인가 싶을 만큼 색감이 원색적이고 음악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강박적이니만큼 규칙적인 박자감을 화면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음악도 구호에 가까운 아카펠라와 비명으로 원초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처음에는 물소가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소를 잡으려는 인간들의 집단 광기가 펼쳐집니다. 원시인의 무지함과 폭력성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개하듯이 겁먹은 물소 눈에 비친 인간들은 짐승보다 짐승 같고 진흙탕보다 엉망진창이다. 영화 말미에는 응축된 광기가 폭발하며 압도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거기에다 핵폭탄 하나 터뜨리고 싶더라고요. 이들을 한 방에 싹 날려버리고 주위를 평온하게 잠재우고 싶다. 동시에 든 생각은 이 야만적인 인간들을 제거하고픈 나의 선민의식은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관객은 과연 이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지성적이라 할 수 있는가? 생고기를 입으로 뜯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 원시적 약육강식을 체험하고 싶은 분께 추천하며 별 3개, 명예와 폭력, 문명인과 미개인, 어느 순간 차이가 없음을 날 것으로 보여준다. 문명의 과제 워스, 마법적 성장 그린라이트, 광기의 체험 잘리카투. 이번 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갈매기, 우리 둘, 피닉스로 찾아뵙겠습니다.